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이번에는 기획 이코노미, 기획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획 이코노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획 경제란 비정규 프리랜서 그리고 임시직 등의 근로 형태가 확산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죠? 앞으로 일 자체의 그 의미와 형태가 계속 바뀌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서 정규직과 풀타임 일자리가 앞으로 사라져 갈 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벌써 미국 노동자 3명 중 1명이 프리랜서입니다. 1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된다고 최근에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큰 흐름에서 볼 때 좋은 정책, 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직장이 없게 되면은 이 프리랜서는 이제 피고용인, 즉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스스로가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인 회사의 사장이죠. 이제 프리랜서, 자기가 조그만 회사를 차려놓고 여기저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이 없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나왔죠. 평생 직장은 없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니게 될 것은 뭐 명예관화하고 직업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교대 근무라든가 상사, 상관 뭐 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장을 위해서 내가 근로자로서 일한다, 사장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일은 하지만 더 이상 종업원이 아닌 겁니다. 저마다, 사람마다 1인 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야, 그 정말 독립적이고 자유롭겠다, 정말 일할 맛이 나겠다, 참 좋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뭔가 혼자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니 외롭고, 또 그렇게 해서 과연 내 일자리가 확보될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외롭고 불안정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겁니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꼰대 같은 이런 사장 없는 세상입니다. 불편한 출퇴근 시간 맞추기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IT 전문가나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전문성이 낮은 뭐 운전기사, 청소원을 포함한 이 단순 노동자, 그죠? 단순 노동자에게는 정말 외롭고 불안하고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창차는 놀고 먹는 세상이 된다. 제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놀고 먹는 세상이 된다. 놀고 먹을 준비해라. 무슨 소리냐? 이제 일은 기계가 한다, 로봇이 한다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한다 이겁니다. 왜? 이 기계, 로봇, 인공지능이 사람보다가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은 뒷전을 밀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도 그랬고,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경우에 인공지능이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 심지어 사람을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마를 소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사람보다 더 우수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은 이제 인간은 모든 노동, 발명, 그리고 혁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요. 더 훨씬 사람보다가 훨씬 일 잘하고 24시간 또 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밥도 안 먹고 일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무슨 고민하거나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훨씬 일 자체를 잘하는 데다가 하루에 24시간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고 예를 들면 핸드폰 만지지도 않고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 인간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직업, 일, 고용 이런 개념들이 전부 변하는 겁니다. 이제 실업이다 뭐다 하는 이런 통계 그 의미가 없는 세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이 없으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작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참 큰일 났네.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얘기를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금리가 돈의 돈값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돈의 돈값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물건 값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급이 넘칩니다. 어떤 분야든 수요가 넘쳐가지고 공급이 부족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공급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DIY, 그죠?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값싼 실용적인 물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스스로도 지금 과거에는 무슨 브랜드다 비싼 이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가성비, 가심비 이렇게 해가지고 싸고 괜찮은 물건들을 우리 스스로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큰 돈 들이지 않고 우리가 만족스러워할 수 있는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기본소득 제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세상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용어 자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월 일정 금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뒤에 다시 얘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